그 얘기 하나만 해볼게요. 정말 그 부산 쪽이 항구잖아요. 예. 그러면 그쪽에 겨울철 되면 철새들 많이 왔다 갔다 하죠. 장난 아니죠. 바글바글합니다. 예. 야, 이 새끼들 그 민주당 이름으로 당선돼가지고 부산의 지방의원 3명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이름 내가 크게 불러줄게 이 새끼들아. 이사나 부산시의원, 이사나 부산시의원, 조병길 사상구 의회 의장, 조병길 사상구 의회 의장, 박우식 기장군의원 이 세 놈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 그냥 한마디만 할게 이 양아치 새끼들아. 아니 민주당의 타이틀로 당선이 됐잖아요. 아직도 이런 식의 철퇴정치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방 내려가면 이런 모지리들이 있어요. 예. 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근데 탈당하신 세 분이 다 지방의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광역의원. 그런 게 안 보이나 봐요. 당선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정치적 주관을 지켜야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보니까 박형준이 김영춘을 이기고 있더라. 이 짓거리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들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궁금해서. 네. 설마 이런 일 가지고. 그리고 사실 이런 게 뭐 그쪽 지역위원장이 이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는 것도 좀 웃기는 것 같은데요. 그 이사나 부산시의원을 봤더니 2017년 대선 직전에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으로 소속으로 옮기셔서 당선되신 네. 분이더라고요. 그렇죠. 전형적인 철새신 거예요. 그리고 조병길 사상구 의원님은 잘 모르겠는데 의장 선거를 계기로 탈당을 했다 하는 걸 보니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이제 의원은 됐지만 아마 의장 선거하면서 굉장히 많은 홍역을 치르시긴 해요. 또. 그래도 그 곧- 핑계일 뿐이겠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박우식 의원님은 아무것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야, 이 사람이 제일 기분 나쁘겠다, 야. 근데 어쨌든 알려드려. 철새들이 옮길 시기도 아닌데 정말 봄에. 지금 제비가 날아올 시기인데. 그럼요. 강남 같은 제비가 날아와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2014년에 서병수와 오거돈 시장의 선거에서 여론조사 20% 차이 났지만 실제로는 1% 차이밖에 안 났던 선거가 있고요. 부산에서 오거돈 시장이 뽑힐 때 55%, 총선 민주당 전체 득표율이 44%입니다. 투표만 잘하면 민주당이 얼마든지 가능한, 이제는 저게 국민의 짐의 텃밭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물론 이번 총선 때 좀 똘똘 뭉쳐서 진 측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득표율 차이가 별로 안 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 짐의 그러니까 부산시장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새 쪼르르 탈당해가지고 저쪽에 입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정치인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들이 그 적박한 땅에서 당선 안 될 거 알면서도 종로 나갔으면 당선되는 사람이 부산에 출마해가지고 사람들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혼자 유세하던 모습을 그것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다만 그런 식으로 뭔가 열심히 뛰는 사람들한테는 국민들이 빚을 갚아줘요. 부산에도 민주시민이 있다고. 예. 근데 민주당으로 당선돼가지고 이 타이밍에 또 저쪽으로 쪼르르 건너가던 것들을 보면 정말 사람같이 안 보여서 지금 제가 의지를 한번 갖고 근데 진짜 속상한 건 이런 인간들이 다음 선거에 또 당선이 됩니다. 이분들은 지역구를 진짜- 보십시오. 예. 사상구 기장군. 그 기장군 같은 경우는 그 저기 국제 대변인 그 최지은. 예, 최지은 국제 대변인이 지금 지역구로 가서 낙선하는 곳이 아닙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출마했던 곳이기도 하고. 한 명 더 그게 있네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 갑위원장을 지낸 정정복 씨. 위원장을 지내신. 아니 그 뭐 국회의원이 뭐 탈당을 해서 그쪽 당으로 갔다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몇몇 기초의원들이 탈당해서 그쪽으로 갔다고 이렇게 쪼로록 기자회견을 한다는 게 정말 없어 보입니다. 요 이제 구태정치인데 새싸움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부끄러워서 어떻게 나타나. 예. 다행히 코로나 시대라 마스크를 쳐 쓰고 나타나셨습니다만은 부끄러워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온갖 뭐 뒤쳐서 당하면서 박근혜 정권이나 이명박 정권을 견뎠잖아요. 저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국민이 만들어 놓은 어떤 민주시민의 흐름에 아주 영악하게 올라타기는 해. 그러다가 조금만 불리할 것 같으면 금방 뛰어내려. 이런 사람들은 다시 민주당이 앞으로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말은. 맞아요. 그러니까 복당 심사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네네.
또 지역에서는 또 그게 또 그렇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좀 안타깝고. 안타까운 게 요거는 조금 화제에서 벗어난 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지방을 다니면서 지방 의원님들을 만나보다 보니 사실 이게 지방 분권, 지방이 강화가 돼야 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서울만 해도 이렇게 막 탈당이나 뭐 그렇지. 욕먹지. 복당 이런 거를 하면은 정말 거의 아웃인데 지방은 그게 먹히더라고요. 무소속으로 나와서도 되고 다시 끼룩끼룩. 또, 네. 끼룩끼룩. 지방을 자, 폄하하는 것은 이산화. 아닙니다. 이산화 이름 멋있는데. 이산화, 조병길, 박우식 그리고 그 행사장에는 부끄러워서 못 나타나신 정정복 씨. 다시 한번 꼭 집어서 얘기해 주시는. 그게 이런 게 있다니까요. 솔직히 민주당 국회의원들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인적인 힘, 나의 어떤 능력으로 돌파해서 국회의원 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요. 민주당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힘을 받아서 당선되신 분들이 어떤 경우는 자기가 잘나서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잖아요. 착각 버리세요. 아니, 우리 같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다 마음에 들어 찍어줍니까? 민주당이니까 찍어주지?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해서 민주당 찍어주고 문재인 대통령 봐서 찍어준 표를 갖고 어디 가서 그게 먹튀를 해? 진짜 웃기는 새끼들이지 그거. 이런 것들이 정치하고 자빠졌으니까 우리가 되게 열받는 거 아닙니까? 선거비 뱉어내게 해야 되는데. 자, 아직도 지금